네,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부임한 강주엽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기자실에는 처음 와봤는데요. 국토부에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기자실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국토부하고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업무도 제가 차장으로 1년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행복청이 조직이 설립되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온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저희가 06년도 1월 달에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한 19년, 1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하우도 이제 생겼고 또 공도 있고 또 화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2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저희 그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들은 몇 번의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출범할 때부터 행정수도로 기획되었다가 위헌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다소 그 개념이 축소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청장으로 부임해서 그야말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질 없이 건립하는 그 초석을 다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국제설계 공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서 그 첫 주춧돌을 놓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계 기관과 국제설계 공모 착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 공고를 해서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기한을 두고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그 당선 결과를 토대로 국가 상징구역에 대한 도시 설계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축 설계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생각보다 그 설계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약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 설계 2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설계 과정을 거친 후에 공사에 그렇게 들어갈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이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가 이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설계 공모, 국가 상징 구역에 대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전체 국가 상징 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 계획이 도시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는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회 사무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 이런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에 대한 국제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는 국회 사무처하고 저희 직원이 또 파견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상징구역과 또 그 안에 들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주 조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 욕심은 이 국가상징구역이 우리 세종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 그걸 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국격에 맞는 그런 시대 정신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명실상부한 국가 상징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상징구역을 얘기할 때 매번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앞으로 국가 상징구역이 만들어지면 미국의 CNN, 또 영국의 BBC 이런 방송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 남대문이나 청와대 이러한 영상이 아니라 국가 상징구역, 세종에 있는 국가 상징구역을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게끔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그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할 때 제 1순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상징구역을 잘 조성하는 업무, 그걸 1번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1번 과제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미디어에서 세종시는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또 세종시 그리고 세종 시민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1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통, 문화, 그런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데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세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복합 캠퍼스 구상 계획을 다듬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복합 캠퍼스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자족 기능, 또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러한 다원화된 그리고 다층화된 그러한 목표들을 차질없이 이루어내는 그 핵심 프로젝트로서 복합 캠퍼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역점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국토부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좀 사통팔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려면 그야말로 행정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목포나 부산, 뭐 인천, 강릉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이 행정수도로 저희가 행정수도로서 발돋움 한다면 아주 2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좀 국토부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안성 뭐 세종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뭐 포천 세종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고속도로망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계속 국토부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철도망, 또 항공망 등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하고 잘 협력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들의 뭐 당면한 현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LH하고 합동으로 상가 공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가 공실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좀 더 속도감 있게 기존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더 면밀하게 그 기왕에 발표됐던 상가 공실 대책의 추진 상황을 좀 평가하고 또 상가 공실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역시 세종 그 시청과 또 LH 또 상가 연합회 등등과 소통하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취임에 따른 뭐 소감으로 가름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김기철 의원입니다. 제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님 인터뷰를 2018년 2월 3일 날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대변인실에다가 그 청장님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 때 하고 싶다 연락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좀 하고 싶다. 나중에요. 실제로 제가 여기 지금 기사를 띄워놨는데 이원재 청장 때 인터뷰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청장님이 너무 턱을 높이 가지셨나? 아니면 대변인들이 알아서 너무 보좌를 잘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나겠고요. 그거에 대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세종시의 모든 그 공공기관 건물을 이제 행복청에서 설계를 하고 그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쉬운 얘기로 여기 지금 청사, 지금 앉아 계신 이 청사를 보더라도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그 외청을 임대를 해가지고 외청으로 사용하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 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단순한 농사무소가 아니고 그 무슨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그 복합 공간으로 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주차 공간을 법정 개수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근 상가에 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2017년도 세종시 처음 출입했을 때부터 세종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청에 설계를 해서 그렇다. 행복청에서 취재해 보니까 그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준다. 그리고 기준에 하자가 없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하 한 3층 정도 파가지고 주차 공간을 여유있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작년에 주차가 난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만 따지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씩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인터뷰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그건 앞으로 좀 언론과의 소통을 잘 하시라 하는 그런 고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협소 문제 이제 말씀하셨고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외청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적정한 수요에 맞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공공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좀 수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자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대중교통 시책에 조금 반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후자를 너무 강조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또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좀 균형 잡힌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잘 생각해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양현석 기자입니다. 이쪽 분이 조금 먼저 예. 질문을 아니, 하시면 될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근데 한번 갈 손을 이렇게 좀 하시죠. 들고 있었는데. 대변인이 사회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대변인이 이렇게 보시고 질문 순서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양보해 주시면 저분이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위에다가도 이제 건설청에서 들어가서 보고를 하셨을 텐데,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국제공모가 나갔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준비는 다 됐을 텐데 국정위 보고가 끝나고서도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일정이 안 잡혔다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건설청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부족했다거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종시 재정 상황이 되게 많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관리 비용이 되게 많이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공공시설 건설은 대부분이 건설청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나머지 이관을 하게 되면 관리를 세종시가 넘겨받게 되는데 그 추이 같은 것들이 서로가 고려가 돼서 되는 건지 관리는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 관리 비용만큼의 예산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들을 관리 예산으로 계속 쓰게 되니까 재정 상황 계속 열악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드는 쪽은 계속 쭉쭉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떠맡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계 기간이라면 없을 일이어야 되는데 두 개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세종시가 구조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재부하고 좀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네. 국제설계 공모는 생각보다 그 관계 기관과의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저희가 좀 계획을 변경해서 좀 심사 기준도 좀 바꾸고 좀 했던 내부적인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게 국가 상징구역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심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국민 참여 심사 제도를 좀 기획해서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생각도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좀 다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
관계기관 협의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좀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기획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에도 저희가 보고를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짜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잘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관리 비용 등등 해서 이제 예산 문제인데요. 당초에 이제 건설 예산이 있고 이제 관리 예산이 있는데,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이제 행정중심법과 이제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설 비용을 이제 국가 재정으로 많은 부분들을 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당국에서는 시의 분담을 이제 요청을 했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그 일부를 건설 비용의 일부를 이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 예산에다가 이제 건설 비용 예산까지 이제 시가 부담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 큰 이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제정하는 문제는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재정 운용의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협의하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건설 비용 분담에 관해서는 좀 재정 당국과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MBC 노은선 기자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하고 논의를 진행하시면서 혁신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주의 특별법과 관련해서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설계 당시에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행복청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제2집무실의 형태, 일부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설계 당시부터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세종신문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부분 이전으로 검토를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전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부지 면적의 경우에는 지금 15만 제곱미터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 유보지로서 10만 제곱미터를 더 확보해서 총 25만 제곱미터는 확보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청와대의 부지 면적과 유사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성격상 대통령께서 잠시 업무를 보시더라도 그 기능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진들의 그런 업무 공간이라든지 경호 공간이라든지 또는 뭐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패키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는 오고 뭐는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처음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지을 때부터 완벽하게 100% 완전 이전에 대비해서 짓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완전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부터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한지 제가 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기왕에 발표되고 이제 공식화된 부분들만 말씀드리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도 면적이 6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의도의 면적의 거의 2배에 가깝거든요. 33만이니까.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도 완전 이전에 어렵지 않다. 완전 이전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정된 다음 일정 때문에 한두 개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 주신 중도일보 이희택 대표. 네, 저는 수임 축하드리고요. 이제 상가공실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이제 너무 해묵은 과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약속된 계획들, 인프라들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남부 지역에서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KTX 세종역, 그리고 이제 법원검찰청이 또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앙뭉치공간에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중앙공원 2단계가 또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심상업구역에서는 백화점, 어바나트리움, 엠브리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이게 이제 사실은 2012년 출범 초기 당시부터 2025년 안팎의 시점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이 세종시와 행복청에서 계획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상가에 들어오신 분들이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약속됐던 부상들이 청장님 임기 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좀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최근에 지난주에 한번 약간 성명을 내긴 했는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맞물려서 국지도 96호선을 지하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닥이 다시 잡힌 것으로 그렇게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국지도 96호선하고 신도시하고 남북부를 연결하는 추가교량 건설, 그리고 가라마이시랑 국지도 96호선을 연결하는 신설교량 건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행복도시 광역교통 아니면 내부 교통 계획상에서는 흐름을 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공실과 연계해서 중요 프로젝트들은 좀 가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로 약속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가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별적인 프로젝트별로 좀 점검을 해서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자재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행복도시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공정이나 계획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긴밀히 소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호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까지 발표가 되고 어디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지를 제가 그걸 가른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96호선은
큰 틀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좋지 하되 황금개구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환경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그걸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생태 통로도 함께 조성을 해서 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96호선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또 청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근무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세종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 1위,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제가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발과 보존이 정말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조화를 이룬 도시로서도 모범도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그냥 레토릭으로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이런 96호선도 기왕에 보존을 한다면 개발과 보존이 정말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깊이 고민했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손 들어주셔서 마지막으로 뉴스피플라이 주제한 두 분만 하시죠. 이렇게 딱 두 분만 하시죠. 이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먼저 하셨으니까. 네. 네, 선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성에서 세종, 신탄진 쪽에서 세종을 들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출퇴근이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저 미래세종로 박승철 기자입니다.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종시가 현재는 뭐 공실 문제에서 비롯해서 숙박시설도 없고 또 2012년에 시작한 도시인데도 아직까지도 관광지가 연계돼 갖고서 이어지는 관광지역도 아직 안 돼 있고 또 집행과구예하고 문제가 있어서 행사도 없는 도시 이런 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으면 이제 청장님이나 누가 와서 환영식을 하고 세종시가 이런 거다 행복도시가 이런 것이다 해갖고 뭐랄까 일종의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자긍심을 가졌었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 그런 교육을 이제 교육이라 갖고 환영식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세종 시민 자체가 이 세종시가 뭔가 그런 자긍심도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활성화 다시 시킬 생각은 없는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확장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현재 지금 행복청에서는 4차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재검증을 하고 있으니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그 도로, 유성 쪽과 신탄진 쪽 도로의 교통 수요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확장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할 때 수요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숙박 문제라든지 관광 레저 인프라 등등 또 자긍심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시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다만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디 하나 이렇게 부족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당연히 주거, 교통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교육, 뭐 문화, 의료 등등 해서 관광 이런 부분들이 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그 도시의 어떤 살기 좋은 그런 지표들이 고르게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와서 처음에 이제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 세종시 이 기자단하고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